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반도의 3대 물고기 잡이에 속하는 조기, 명태, 멸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조기, 명태, 멸치에서 조명치 해양문화라고 하는 특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바로 그만큼 이 조기, 명태, 멸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남해, 서해, 동해의 대표적인 물고기로 이렇게 자리 잡아서 이와 관련해서 곳에서 이 물고기 잡이 때 불려졌었던 민요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전해올 정도로 우리의 삶에 녹아 있었던 고기잡이가 바로 이 서해의 조기잡이, 동해의 명태잡이, 남해의 멸치잡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조개를 보게 되면 조개는 중국해에서 겨울을 나고 난 뒤에 산란을 하기 위해서 이 칠산 앞바다로 이렇게 오게 되고요. 연평도 장산곳을 거쳐서 용안포까지 올라갔다가 되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대표적인 게 연평도에서 파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연평도의 조기, 법성포의 굴비가 예로부터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대표적인 소위 생선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었던 것이 바로 이 조기를 말린 굴비였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도 전해오고 있는 서해 조기잡이와 관련돼서 전해지는 민요를 보게 되면 고기 푸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돈 실러 가세, 돈 실러 가세, 연평 바다로 돈 실러 가잔다. 그래서 얼마나 이 당시에 조기가 많았든지 이것을 퍼내면 그것이 곧 돈이 되는. 그래서 칠산 바다에 고기가 많아 우리네 주머니 돈도 많다. 이런 가사를 품고 있었던. 그래서 영광 칠산포 파시 때만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들이 모여서 결국 이 조기가 거래가 되었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연평도의 조기 파시 초원이 이렇게 형성이 됐을 정도로 황금, 소위 조기 시장을 이루어냈었던 대표적인 것, 서해 바다의 물고기가 조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게 이 명태가 되겠는데요. 명태가 오게 된 것은 조선 후기에 와서 일이 되겠습니다. 소핑하기가 되면서 농사는 망쳐서 흉년이 거듭됐지만 동해안의 한류가 발달하게 되면서 한대성 어류였던 북어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함경도 명주군의 태씨 어부가 잡았다 그래서 명태라고 불리우기도 했었고, 결국 이 시기에 조선 후기에 아주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물고기 중에 이름이 제일 많은, 그래서 35개나 되는 물고기가 바로 이 명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태, 북어, 코다리, 동태, 황태 뭐 이렇게 해서 많은 물고기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럴 만큼 친숙했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흉년이 심했었던 이 숙종 임금 시절을 흔히 숙종대왕 호시절로 기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바로 이 명태가 백성을 살린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어 생산지로 유명해졌었던 원산장은 전국의 15개 시장 중에 하나로 이렇게 급성장을 하게 되어서 인구 증가가 다른 곳에 비해서 갑전이나 되어서 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불려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산에서 직결된 것을 이렇게 가공을 하기 위해서 말린 북어의 형태로 펼쳐서 이 추가령을 넘어서 결국 서울로 들어오는 경원 가도나 경대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마련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들어오기 전에 이 의정부 일대가 이러한 북어의 서울 유통을 위한 하나의 집산지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이것을 노새의 등에 실어서 이 고개를 넘어서 서울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거리 이동 과정을 통해서 대단한 부가가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가장 흔한 생선 중으로서 제사상에 올릴 수 있는 비리지 않은 생선으로 꼽혔었던 것이 바로 이 조기와 명태가 되었고요.
오늘날까지 제사상에 조기와 명태가 자리 잡게 된 것도 바로 그러한 전통이 이어져 온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남해안에서 났었던 멸치의 경우는 좀 천대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액전에 자산어보를 보게 되면 그물을 한번 치면 배에 가득 잡히는데 곧바로 말리지 않으면 썩어서 퇴비로 썼다는 거죠. 산 것은 탕을 끓이는데 기름기가 많아서 먹기가 어려웠다. 그런 의미에서 이 멸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통에 이런 보관 어려움 등이 있다 보니까 사실 대접을 제대로 못 받은 생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퍼내서 잡은 것을 털어내는 것이 가장 힘든 이런 어로 작업이라고 할 정도로 무진장으로 잡히는 것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주로 이런 액젓의 형태로, 멸치 액젓의 형태로 이렇게 유통이 되게 되는 결과를 갖춰와서 멸치젓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대표적인 젓갈 문화의 대표적인 예가 멸치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젓갈의 형태로 새우젓, 멸치젓 같은 것들이 이렇게 유통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죽방염의 경우들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멸치를 잡아서 바로 삶아 이렇게 건조시키는 과정이 우리나라에 보급되게 된 것은 1880년대 이후부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것은 일본 어민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어서 특별히 경상남도 진해만 멸치 어장 지역, 그래서 이 통영, 마산, 부산 일대에서 멸치가 많이 어획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특산물로 오늘날까지도 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멸치가 되게 됐고, 특별히 이런 마른 멸치가 유통이 되게 되면서 이제까지 서울로까지 이렇게 들어오기 어려웠었던 멸치가 이렇게 말린 형태로서 유입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 조선의 멸치가 일본으로 또 많이 수출되게 되는 과정을 겪어지면서 이런 다시멸치와 마른 멸치 반찬으로서 이렇게 가공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이 멸치 조림과 같은 멸치 볶음과 같은 것이 우리의 중요한 반찬으로 이렇게 자리 잡지 않았나 싶고요. 대표적인 특산물로 이런 죽방염 멸치가 꼽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서울의 경우는 지금 서소문 밖에 칠패가 대표적인 이런 어물의 유통 과정 중심이 되게 되었고요. 유기전에서도 이 생선전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생선의 활발한 유통이 이루어지는 이런 번영기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의정부와 지금의 도봉산역 근처에 소위 다락원이라고 하는 누원이 이 북어의 매점 매석의 거점으로서 크게 유통이 되었고, 이것이 송파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의 식생활의 중심에 섰었던 이 조기와 명태와 멸치,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던 가장 고마운 생선이 바로 이들 조기, 명태, 멸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환경의 변화 때문에 조기도 예전만 하지 못하고 이 명태의 경우는 우리 어장에서 거의 멸종돼 버렸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식생활, 이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도 변화돼 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소위 물고기에 해당이 되는 이 조기, 명태, 멸치가 서울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었는지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